저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살아온 과거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겠죠.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엄마 때문이 아닐까 해요. 아빠 없이 혼자 저를 키우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자식 다 키우고 이제 좀 숨 돌리며 사시겠다 싶었는데 덜컥 병을 얻으셨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며 슬픈 건 당연했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셨을까 싶었어요. 나를 낳지 않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결혼과는 점점 먼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낳는 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으로 이어지는 연애도 기피하고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 투자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말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이성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 제 생각을 먼저 털어놓고 시작하곤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상대는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만 겪어오던 저에게 본인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던 남편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애도 낳지 않을 거면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서류상으로도 가족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둘만의 신혼을 즐기는 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쯤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위로 형,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어요. 형과는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결혼까지 일찍 하셔서 자식만 셋이 있으세요. 첫째는 고등학생, 둘째와 셋째는 중학생입니다. 남편 여동생은 아직 미혼이에요. 남편네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면 모든 것은 아주버님네 위주로 돌아가요. 가장 중요한 게 아주버님네 자식들, 그 다음이 아주버님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 여동생은 비슷비슷하고요. 손주들이 그 집뿐이니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게다가 첫째 조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에서도 전교 순위를 다툴 정도의 영재예요. 그러니 저희 시댁에서는 첫째 조카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하면 사다 바치고 먹고 싶다 하면 눈앞에 대령하는 정도예요. 저희 남편도 조카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남편은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으니 조카들이 자식처럼 느껴지겠죠. 저도 결혼하고 조카들을 많이 챙겼어요. 마주치면 용돈도 주고 가끔 생각나면 선물도 사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즐기면서 사는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애도 없는데 애를 키우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저보다 조카들을 더 많이 챙기고요. 이럴 거면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웠지 싶은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난 이후로 남편과 제 통장에서 조카들을 위해 지출된 내역을 쭉 뽑고 카드 내역도 조회해서 싹 뽑아봤어요. 정말 놀라웠던 게 많게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더라고요. 첫째 조카가 신상 아이패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줬거든요. 그 외에도 자잘하게 용돈을 보낸 횟수도 적지 않았네요. 한 번에 3명분의 용돈이 나가니까 한 번만 줘도 몇십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작은 지출을 모아보니까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이게 남편 용돈 내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비 공금 통장에서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제 월급까지 조카들에게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한두 푼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렇게 매달 큰 지출을 하고 있었다니 어지러질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고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저를 위해 사치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남편은 본인 지출 외에도 시부모님 그리고 조카들까지 챙기니 저보다 두세 배는 더 쓰는 셈이죠. 저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버는 돈은 똑같은데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은 줄어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결혼하고 당신 식구들을 위해서 쓴 내역이야. 당신 월급뿐만 아니라 내 월급까지 당신 식구들한테 쓰는 수준이더라. 이렇게 많이 썼었나? 조금씩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지금까지 쓴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시댁 지원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얼마나? 당신 여유자금 내에서 쓰는 건 터치 안 할게. 내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여유가 되는 선에서만 조카들한테 써야지.
당신은 챙길 가족이 없으니까 여유가 많잖아. 그만큼 조카들한테 더 쓰면 안 될까? 내가 번 돈을 왜 조카들한테 써?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 챙기는 건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근데 지금처럼 많이는 못 주겠지?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형도 많이 힘들 텐데. 그거는 아주버님이 감당해야지. 당신 돈에서 형 돕는 건 뭐라 안 한다니까. 그럼 내가 쓸 돈이 너무 없는데. 그럼 당신이 내 용돈을 주면 되겠다. 무슨 계산이 그래? 내가 당신 용돈을 주고 당신이 본인 용돈을 시댁에 주면 내 돈이 시댁에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냥 우리 서로 돕고 산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처럼 살면 안 될까? 너무 계산적이잖아.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건데 그걸 날 위해서 쓰겠다는 게 계산적인 거야? 지금까지 우리 문제없이 잘 지냈잖아. 지금이야 젊으니까 문제가 없지. 나이 들어서 직장 잃고 몸이라도 아프면? 우린 누가 도와줘? 나중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자는 소리야. 그래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른 척해.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주자. 응? 모른 척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심성의껏 하라니까. 왜 자꾸 내 돈까지 탐을 내?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결혼 전에 당신이 하던 만큼만 하면 되잖아. 그게 왜 부족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베풀면 좋잖아. 여유가 어디 있어? 내 노후 자금은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 우리는 앞으로 벌 날이 많잖아. 칼만 안 들었지 순날 강도네? 너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지? 애 안 낳는 이유도 조카들 때문이지? 지금 그렇게 조카들한테 돈 쓴다고 걔네가 고마워는 하니? 삼촌이 20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사주면 뭐해?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 너야 너네 집 핏줄이니까 그렇다고 쳐? 나는 무슨 죄야? 무슨 죄인데 너네 집에 등골 빼먹히면서 살라는 거야? 호구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 저는 공금 통장에 있던 돈에서 반을 제 통장으로 보내고 남편에게 월급을 공유하지 않겠다 선언했어요. 그러니 몇 날 며칠을 조카들 불쌍하다. 애들 공부한다고 힘들다더라. 용돈이 다 떨어졌다며 징징대더라고요. 조카가 그리 애틋하면 본인이 투잡이라도 해서 벌어다 바치던가 제가 벌어온 돈을 퍼주고 싶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유가 없으면 덜 해주고 여유가 되면 더 해주고 그게 가족끼리 돕는 거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는 건 호구 아니에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자라왔길래 사지 멀쩡한 남자가 사리분별도 못하는 등신이 됐을까요? 다른 식구들이 다 남편 같지도 않거든요. 신우는 조카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시부모님하고 저희 남편만 저렇게 유난 떨어요. 우리 부부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의 조카들한테 정신이 팔린 남편. 이게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 집에 있다가는 제 몸이 마른 오징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마저도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나올까? 쫙쫙 짜지는 오징어요. 조카들이 학생인 지금도 이 정도인데 만약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제 양말 한 짝까지 남김없이 뺏어가지 않을까요? 전 불쌍한 척만 아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테니 그런 거겠죠?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댁의 지원을 끊지 않겠다는 굳건한 남편의 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겉으로라도 아껴서 잘 살아보자는 태도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좀 더 현명하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남편의 속마음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처럼 사연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괜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둔했죠. 그저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에 정신이 홀렸으니 인생을 배운 대가치고 너무 큰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10년이 아닌 1년이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결국 전 이혼을 하고 발을 뺐지만 남편은 평생 뜯기며 살겠죠. 남편이 저 집안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예요. 아니면 혹시 조카가 남편의 숨겨둔 자식인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봤어요. 나이와 외모를 보면 저 집안 사람은 맞는 것 같지만요. 제가 누굴 걱정하겠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요. 저 외에 누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사치겠죠. 하나 감사한 점은 정말 다시는 결혼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때 결혼 생활을 떠올려서 정신 차릴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